집에 들어서는 순간 한숨이 나온 적이 있는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그 상황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든다. 한때 소중했던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짐이 되고 공간을 차지하며 마음의 여유까지 갉아먹는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긴 아깝다. 이런 이유로 물건을 쌓아두면 결국 그것들이 삶을 억누르는 족쇄가 된다. 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며 공간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라. 첫째,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가전제품. 오래된 가전제품은 한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전기밥솥은 따뜻한 밥을, 선풍기는 시원한 바람을, 브라운관 TV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물건들은 고장나거나 효율을 잃었다. 이제는 방 한구석에서 먼지만 쌓인 채 짐이 되고 있다. 아직 작동은 되니까 고쳐서 쓰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남겨둔 가전제품들, 정말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오래된 가전제품은 여러모로 문제를 일으킨다. 먼저,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차지한다.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들은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든다. 한 예로, 브라운관 TV는 옮기기도 어려워 방치되기 쉽고, 사용하지 않는 선풍기나 고장난 전자레인지는 정리할 때마다 걸림돌이 된다. 또한 안전상의 위험도 크다. 오래된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처럼 부품이 낡은 가전제품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낡은 전선은 쉽게 손상되거나 과열되며 작동하지 않더라도 부품 고장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 고쳐 쓰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수리센터를 찾지만 부품 단종이나 높은 수리비로 인해 결국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다. 우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모두 모아 상태를 점검하라. 작동 가능한 제품이라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판매하라. 특히 선풍기나 전기밥솥 같은 제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면 금세 팔릴 가능성이 높다.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활용하라. 주민센터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라. 그리고 규정된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라. 대형마트에서 새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가전제품 반납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다. 오래된 제품을 무료로 수거해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판교에 거주하는 50대 중반 주부인 전모 씨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집 주방에는 15년 된 전기밥솥이 있었어요. 작동은 되지만 밥맛이 이상해서 몇 년째 쓰지 않고 방치했죠. 매번 버릴까 고민했지만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미뤘어요. 그러다 주방이 너무 좁고 어수선해져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신청을 하고 그 전기밥솥을 치웠어요. 그 자리에 작은 수납장을 놓고 자주 쓰는 그릇을 정리했더니 주방이 한결 넓어졌고 설거지 거리도 깔끔하게 정리되더라고요. 버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은 우리의 마음과 공간을 압박하는 숨겨진 짐이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라.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정리하라. 둘째, 주방에서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들. 주방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이면 정리가 어려워진다. 급기야는 요리와 청소조차 스트레스로 변한다. 특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과 배달 플라스틱 용기가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칫거리다. 처음에는 프라이팬에 생긴 작은 흠집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차 코팅이 벗겨져 금속 부분이 드러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리 중 벗겨진 코팅 조각이 음식에 섞여 몸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온에서 요리할 때는 유해 성분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건강에 더욱 위험하다. 이뿐만 아니라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조리 효율도 떨어진다. 음식이 팬에 달라붙어 쉽게 타고 설거지할 때도 찌든 자국을 제거하느라 고생하게 된다. 결국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싱크대 아래에 쌓이기만 하고 주방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 배달 음식이 늘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모아두는 가정도 많아졌다. 이걸 반찬통으로 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으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두 번 사용한 뒤엔 냄새가 배거나 변형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이세 플라스틱과 유해 물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건강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정리하라. 고철로 분리수거를 할 때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다면 나사를 풀어 분리 후 배출하면 된다. 새 프라이팬을 구입할 때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라. 세라믹이나 스테인리스 소재의 프라이팬은 교체 주기를 줄이고 건강에도 안전하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는 쌓아두지 말고 깨끗이 세척해 바로 분리수거하라. 유리 반찬통이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대체하는 건 어떤가? 더 안전하고 깔끔한 주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용기를 빼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준비한 용기에 음식을 담아오는 습관을 들이라. 비슷하게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한 모 씨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과 배달 플라스틱 용기들이 쌓인 싱크대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음식이 자꾸 타서 골칫덩이였어요. 결국 오래된 프라이팬을 모두 정리하고 내구성이 좋은 새 프라이팬 하나를 들였죠.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도 분리수거했어요. 그러고 나니 싱크대가 한결 깔끔해졌고 요리할 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주방은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공간이다.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하나와 배달 플라스틱 용기 몇 개를 정리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주방은 훨씬 넓고 깔끔해진다. 주방 한쪽을 살펴보고 정리가 필요한 물건들은 비워보라. 우리 시간은 물론 일상의 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셋째, 입지 않는 옷과 안 쓰는 이불. 옷장과 이불장은 우리가 쉽게 정리를 미루는 공간이다. 입지 않는 옷과 사용하지 않는 이불은 필요 없는 물건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입을지도 몰라. 아직 쓸만하니까 라는 생각에 쌓여간다. 이런 식으로 옷장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손도 대지 않은 옷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 유행이 지난 옷, 체형이 바뀌어 맞지 않는 옷, 특별한 날을 위해 샀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이런 옷들은 실제로 다시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특히 비싼 가격에 샀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옷들 때문에 정작 입고 싶은 옷을 찾기가 어려워지지 않는가? 아침마다 옷장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옷장 깊이 쌓인 옷들의 존재를 아예 잊어버리면서 정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불장 역시 부피가 큰 물건들로 금세 가득 찬다. 겨울철 사용했던 두꺼운 이불,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여름 이불, 오래된 담요 등 이런 이불들은 시간이 지나며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다. 필요할 때 이불을 꺼내려고 해도 방치된 이불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따라서 입지 않는 옷과 이불을 정리하라. 우선 옷장을 열어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모두 꺼내라. 이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내 체형에 맞는가? 두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옷들은 과감히 정리하라. 정리하는 방법은 판매, 기부, 재활용이 있다. 상태가 좋은 옷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라. 브랜드 의류는 쉽게 거래될 수 있다. 그 외에 깨끗한 옷은 기부하라. 특히 아름다운 가게나 지역단체는 기부를 통해 옷을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손상된 옷은 헌옷수거함에 넣어라. 다음으로 이불장 정리를 하라. 이불장은 깨끗한 이불과 오래된 이불을 구분하라. 깨끗한 이불은 동물 보호소나 쉼터에 기부할 수 있다. 동물들이 추운 날 바닥을 덮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한다. 오래되고 손상된 이불은 대형 폐기물로 처리하라. 주민센터에 문의해 지정된 방법으로 폐기하면 된다. 아내의 지인인 50대 초반의 주부. 도씨는 옷장이 너무 꽉 차서 아침마다 입을 옷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했다고 한다.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꺼내보니 이런 옷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방치된 옷이 많더라고요. 기부할 옷과 버릴 옷을 나누고 나니 옷장이 넓어졌고 아침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입지 않는 옷과 사용하지 않는 이불은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물건이다. 옷장을 열어 손이 닿지 않는 옷을, 이불장을 열어 더 이상 쓰지 않는 이불을 과감히 정리하라. 넷째, 낡은 가구와 장식품, 공간과 분위기를 갉아먹는 짐. 집안을 둘러보면 흔들리는 의자, 낡고 색이 바랜 탁자, 먼지가 쌓인 장식품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 물건들은 한때 집안 분위기를 꾸미고 실용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잃고 짐으로 남아있다. 이런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함을 준다. 낡은 가구는 단순히 보기 흉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흔들리는 의자나 부서진 다리를 가진 탁자는 노년기,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가구가 부서지거나 넘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용할 때마다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또 부서지거나 기능을 상실한 가구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서도 공간만 차지한다. 이런 가구들은 집안을 어수선하게 보이게 하고 청소와 정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 또한 장식품은 어떤가? 물론 장식품은 처음에는 집안 분위기를 꾸미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주는 역할을 한다.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 선물 받은 액자, 한때 유행했던 크리스털 장식품 등은 기억을 되살리는 물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안 곳곳에 흩어져 정리되지 않은 짐으로 변한다. 특히 장식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먼지가 쌓이고 관리가 어려워진다. 장식품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 집안이 산만해 보이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낡은 가구를 정리하라. 흔들리거나 부서진 가구는 과감히 폐기하라. 특히 사용 중 사고의 위험이 있는 가구는 남겨둘 이유가 없다. 상태가 양호한 가구라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거나 기부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라. 나무 재질의 가구는 리폼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장식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모든 장식품을 한 곳에 모으고 정리 기준을 세워라. 이 물건이 지금도 내게 기쁨을 주는가? 이 물건이 내 공간에 어울리는가? 와 같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답을 얻은 장식품은 과감히 정리하라.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물리적인 물건은 정리하라. 그 뒤에 남겨진 장식품은 한 곳에 모아 깔끔하게 배치하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인 강 씨는 30년 된 서랍장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서랍은 잘 열리지도 않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루는 마음을 먹고 서랍을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죠. 10년 전에 받은 편지, 쓸모없는 영수증,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몇 개만 남기고 서랍장은 폐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수납장을 놓고 화분을 하나 두었더니 집안이 훨씬 깔끔해지고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낡은 가구와 장식품은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른다. 집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낡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그 순간, 그 무게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섯째, 방치된 책과 오래된 서류, 공간과 시간을 낭비하는 짐. 책장은 지식과 추억을 담는 공간이다. 그러나 점점 읽지 않는 책들로 가득 차고 서랍 속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들이 쌓이기 마련이다. 한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공간을 차지하는 짐으로 변한 것이다. 방치된 책과 서류는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서를 찾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며 심리적으로 부담까지 준다. 특히 책은 많은 경우 한 번 읽고 다시 손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래된 자기계발서, 유행이 지난 소설, 특정 주제에 국한된 전문 서적. 이런 책들은 내용을 이미 기억하고 있거나 더 이상 관심이 없어도 언젠가 다시 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남겨두게 된다. 현실적으로 다시 꺼내 읽을 가능성이 낮은 책들이 책장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비슷한 경우로 오래된 서류들이 있다. 서류는 특히 더 쉽게 쌓인다. 계약서, 영수증, 세금 신고서, 만료된 보험 서류 등 과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잃는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리하지 못했을 뿐. 이런 서류들이 점점 쌓이면서 필요한 문서를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서랍과 책장은 점점 더 어수선해진다. 이런 식으로 방치된 책과 서류는 먼지와 벌레의 서식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집안 위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책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라. 모든 책을 꺼내고 다시 읽을 가능성을 평가하라. 지금 내 삶에 유용한가? 앞으로 이 책을 다시 읽을 의향이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부정적인 답이 나오는 책은 과감히 정리하라. 그리고 모든 서류를 꺼내어 중요한 서류와 불필요한 서류로 나누라. 중요 서류로 가족 관련 문서, 보험 서류, 세금 관련 서류 등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파일철 등을 활용해 정리하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USB를 활용하면 물리적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별히 중요한 문서는 백업을 만들면 데이터 손실에 대비할 수도 있겠다. 불필요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 이미 갱신된 문서로 바로 폐기하라.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반드시 파쇄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된 책장과 서랍은 집안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돈된 느낌을 준다. 당신의 책장과 서랍은 어떤가? 읽지 않는 책과 필요 없는 서류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과감히 정리할 때다. 여섯째, 깨지고 사용 불가능한 물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리. 집안을 둘러보면 누구나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깨진 접시, 금이 간 유리컵, 흠집난 그릇 같은 물건들이다. 처음엔 아깝다라는 생각에 남겨두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로 설거지를 하다가 금이 간 부분에 손을 베거나 날카로운 조각이 튀어발을 다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깨진 유리 조각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청소 후에도 바닥에 남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이 간 접시에 음식을 담을 경우 보이지 않는 틈에서 떨어지는 유리 가루가 음식에 섞일 수 있다. 깨진 물건은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깨진 그릇은 복이 나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깨진 물건이 주방 한 구석에 쌓여 있으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느끼는 여유와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깨진 물건은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폐기 시 안전 조치를 하라. 깨진 접시와 유리컵은 반드시 신문지나 천으로 감싸라. 그리고 날카로운 파편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단단히 묶어 폐기하라. 또 작은 유리 조각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청소하라. 대형 물건을 처리해야 할 때는 주민센터나 대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활용하라. 이때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리수거 규정을 확인해 올바르게 처리하라. 아내의 친구인 50대 주부정 모 씨는 깨진 접시를 버리지 못해 주방 안쪽에 쌓아두었다. 결혼 선물로 받은 접시 세트라 버리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깨진 접시에 음식을 담을 때마다 불안했고 설거지할 때도 금 간 부분이 손에 닿을까 조심해야 했어요. 결국 큰맘 먹고 깨진 접시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튼튼한 새 접시로 교체했더니 주방이 훨씬 깔끔해졌고 음식을 준비할 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당신의 주방과 거실에도 깨진 물건이 있는가? 이제는 깨진 물건과 작별하라. 이는 마음까지 든든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물건들은 우리의 공간과 삶을 압박하는 짐이다. 비우는 것은 그저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오늘부터 집안을 둘러보며 하나씩 정리해보라. 그 작은 실천이 당신만의 공간을 넓히고 삶의 무게를 훨씬 덜어줄 것이다.